자, 이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한일, 이 강제동원 피해자 예. 3자 변제 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일본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정상회담 건데 한다. 뭐 셔틀 외교 복원하겠다. 뭐 1년에 한 번 뭐 정례적으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을 하는 걸 12년 만에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이요? 네. 윤석열, 기시다 두 정상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 우리가 이제 해법을 내놓고 그렇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법 내놓고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아니 뭐 수고했네. 우리가 뭐 완승이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도 그렇게 한일 보도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일본 언론은 그래요. 이번에 이제 확실히 음. 특히 이제 극우 쪽에서 나온 얘기는 확실히 한국에 이 콧대를 꺾어놔야 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 양보를 다 받아내라. 이런 주장도 일본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굴욕적이다. 굴욕적이죠. 그리고 오늘 뭐 한국갤럽이나 KBS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음. 이렇게 제3자 변제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게 과반 훨씬 넘어요. 훨씬 넘죠. 모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걱정되는 게 네. 한일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일본 얘기를 또 다 들어주고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볼 때는 네. 일본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 1 네. 국가가 연주될 때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를 하냐 안 하냐. 그 관전 포인트 1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하더라고.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외교적으로 안 하는 하는 게 게 외교 안 원래요. 해왔죠. 예. 미국 대통령도 안 해요. 우리나라 국회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정상을 만나더라도 네. 자국 국가가 연주될 때만 경례를 하지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해요. 네. 어떤 때는 했다고 어떤 때는 안 했다 이래요. 그래서 그거부터 봐야 이번에도 잘 보세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 일장기 앞에 경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네.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얘기할까요? 가서 그냥 밥 먹고 웃고 지금 뭐 사진 찍고 그 정도예요. 뭘 합의를 할까요? 뭐 합의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제일 관심 끄는 부분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 보복. 경제 보복 일본의 문제도 경제 그래요. 보복. 일본이 기사 안 보셨어요? 음. 성실히 수행하는지 보고 음.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강제동원 네. 3자 변제 해법을 네. 성실히 시행하는지 성실히 보고. 시행하는지 보고 나서 해보자. 지금 당장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소부장 문제 지난번에 그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한 거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네. 근데 그거 무역 보복하고 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입선 다변화 시켰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원료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열심히 지원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출하는데 문제 없도록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네. 보세요. 반도체 산업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잖아요. 그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원료들 네. 이 원료들을 완벽하게 저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그거 풀고 안 풀고는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 안 미쳐요. 오히려 일본 경제에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수출할 일본 수 있으니까. 수출을 못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더 날린 거예요. 제발 풀으라고 일본 정부한테.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들은 우리 죽겠다. 우리 지금 한국이 최대 우리의 수입국인데 네. 거기 빨리 물건 팔아야 되는데 원료 팔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막고 있으니까 풀어라. 일본 기업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거 안 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소부장 그때 무역 보복 할 때 일본이 초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 뒤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별로 뭐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지금 당장 푼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냐고. 저는 그것도 진짜 그 뭐라 그래 뻥튀기라고 해. 뻥튀기라고 생각해. 뻥튀기. 뻥튀기지 이게 무슨 네, 마치 네. 이번에 풀어주면 뭐가 큰 성과가 무슨 성과가 지금 다 그냥 안 해줘도 우리 잘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그 예전에 네. 아베가 그런 무역 보복했을 때 초기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잘 만들고 중소기업 그거 안 만들던 회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안 만들었던 이유는 일본에서 수입한 게 싸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중소기업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수밖에 돌려가지고 없었고. 하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공급해서 반도체 남아돌아요 지금. 반도체 그렇죠, 수출 지금. 남아돈다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뭘 지금 들어오면 뭐가 뭐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웃기고 있네. 도리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과 사이 멀어져가지고요. 중국 수출이 지금 막혀가지고 중국 무역 아. 수지 얼마나 우리가 큽니까 그렇죠. 지금 적자 폭이. 그걸 더 걱정해야 돼요. 무슨 일본과 관계 개선에서 뭘 우리가 얻겠다는 거예요 대체. 굴욕적으로 외교만 하고
얻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얻을 게 진짜 안 보이네요. 없다니까요. 경제도 일본 경제를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일본 경제를 도와주지 우리가 뭘 얻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대체.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올려주는 오히려. 거지. 일본을 그러니까 도와주면.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짓밟고 이래도 한국이 그냥 다 따라와 주니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극우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본 네. 극우들.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그냥 눈에 가시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아시죠? 네. 근데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뭘 대응했는데 대체?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 3.1절 기념사도 협력 그 파트너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과거에 언제까지 매몰돼 있을 거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도 했죠. 이 폭탄 제거한 거다. 이 한일 관계, 어려운 한일 관계 폭탄 제거하는 폭탄 제거반으로서 이거 좀 풀고 미래로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제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박진 장관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새로운 사과라고 그랬는데요. 네. 징용 피해자들한테 한 번이나 사과했습니까 일본이? 안 했어요. 무슨 그분은 없죠. 지금 뭐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게 네, 사과라고. 그걸로. 또 오부치 사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징용 피해자들 분한테 사과했냐고요? 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일본 정부나 일본의 기업이 징용 피해자 할머님들 할아버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죄합니다라고 한 적 있냐고요? 네. 없어요. 새로운 사과가 아니고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사과라는 게 뭐예요 대체? 그 전에 그러면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통렬한 반성을 한다. 이 정도 그 사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했다고 뭐 쳐요. 국가 대 국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개인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 피해자와 전범 기업이 그렇죠. 있는 거죠. 대법원도 분명히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국가가 배상 받는 것과 네. 개인 피해자가 받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건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공부시켜줬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임금도 안 주고 여기에 대해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과예요. 그 사과. 무슨 새로운 사과냐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 김성주 할머니가 이 강제동원 피해 음. 일할 때 노역할 때 왼손 이 손가락이 잘렸는데 네. 그걸 가지고 감독관이 막 그걸 네. 들고 막 던지고 하면서 놀았다는 그런 얘기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가슴 아프죠. 그런 개인의 피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까지 네. 판결 내렸잖아요. 판결금 그렇죠. 줘야 된다. 네. 지연이자까지 줘야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금 청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죠. 대법원 말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안 해. 그냥 우리가 해. 삼자 변제한다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왜 이러는 걸까? 왜?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는 분석하세요? 네. 미국 미국의 압박? 눈치를 보는 미국의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이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네. 저는 미국의 압박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한일 관계가 잘 해결되길 자기들 표현으로 잘 해결된다는 말은 문제 없이 그냥 잘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미일 공조가 가능해져요. 특히 군사 공조가. 네. 군사적으로 공조를 강조해서 중국 대중국이나 대러시아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그 전선을 형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과 일본이 이 그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계속 막혀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걸 뚫으라고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굴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압박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론 보수 진영에서 특히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한 뉴라이트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소위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 식민지와 관계 우리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아주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그런 발언이죠. 그런 논란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은데 하나는 소위 이제 뭐 그 진보 진영이 생각하는 친일파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현 정부에 많은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그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네. 하는 의도라고 보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미일 군사 공조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어떤 걸림돌을 제거하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거되자마자 미국을 미국 국빈 국빈 방문하고 방문. 네. 일본 방문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G7에 뭐 초대하고 말고 히로시마에서 그러게요. 이런 일들은 결국 미국의 압박에 우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 그러니까 국빈 방문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미일 그 공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안보적인 면에서도 긴밀하고 네. 한미 동맹도 굳건하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인데 그런데 반도체법 지금 미국에서 네. 조건 보조금 받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 그렇죠. 내놨던데 뭐 중국 관련된 가드레일도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겁니까? 반도체 이러다가 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미국과 협정 맺은 다음에 몰락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치고 올라온 건데 그때 상황처럼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제 다 생산하고 우리는 그렇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받아내야 되는데 이걸. 그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과 우리하고 타이완이 상당히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위협적으로 느낀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거의 다 개입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AI 산업이나 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거의 모든 뭐 산업 현장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면 네. 미국이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런데 우리와 타이완이 치고 올라가니 그건 어느 정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대국의 논리로 따지면 또 하나의 미국이나 미국을 넘어서는 어떤 형제의 경제 패권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전 세계 경제 패권을 가져야 되고 특히 앞으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우리 컨트롤 아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서 우리가 세계 1위로 뛰어가서 또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것 자체를 미국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것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당연하죠. 공급망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견제도 하는 거 중국 아니겠습니까? 견제이죠. 그렇죠. 가드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10년 네. 안에 10년 동안은 뭐 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도 하면서 자국의 어떤 패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적 성격,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게 네.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 네. 김건희 여사 같이 이제 갈 걸로 가죠. 예상이 되는데 그때 뭔가 가시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있어야 없다고요. 된다는 야, 없다고 당연히 예언하시는 겁니까? 없어요. 네. 그래요? 예언합니다. 네.